안녕하세요. 시아국어입니다. 자, 이제 중세국어 국어사의 두 번째 단원인 중세국어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휘고요. 어휘는 고경체언과 형태를 바꾸는 고경체언, 불규칙, 그리고 현대국어에 와서 불규칙 용언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경체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고백하자면 영상을 중간에 올리는 동안에 졸려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유튜브 막 내 것도 보고 또 딴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다음 날로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오늘 어휘까지 끝내고 근데는 내일 멀쩡한 정신으로 찍겠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찍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일단 갑시다. 어휘. 어휘는 고경체언인데요. 고경체언이란 건 말 그대로 활용된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는 고경체언이 고경이 되고 고경되는 언어고요. 이거 봐, 졸려서 말이 안 나잖아. 고경되는 언어고요. 국어는 고경되지 않는 언어거든요. 체언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건데 특이하게 몇 개의 단어만 고경돼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 고경 체언이에요. 채워볼까요? 기억 고경 체언. 요 위에 거 숙제예요. 해보세요. 기억 고경 체언은 몇 개의 특정한 체언들이요. 와를 비롯한 몇 개의 모음으로 시작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랑 결합을 할 때 특정 체언이 와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걸 결합을 할 때 기억이 더 생기며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혹은 예디응이 더 생기면서 형태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특정 체언이라는 건데요. 특정 체언이라는 거는 일관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몇 개의 단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저는 자주 보다 보니까 나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무는 용비어천가 1장이 나오거든요. 1장? 2장? 2장인가 봐요. 1장인지 2장인지 또 헷갈리는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보면은 불이 깊은 남간이 나와요. 근데 현대 어플리는 불이 깊은 나무는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독형이거나 자음을 습관 조사거나 와와 결합할 때 나무와로 이렇게 되죠. 여기 표시도 잘못했습니다. 로 하는데 그런데 와를 제외한 모음을 습관 조사와 결합하면은 요런 식으로 형태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오인데요. 기억 더하기 아닌 거죠. 그러면 이어적기자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연털로 되기 때문에 남간이 됩니다. 여기다가는 나무 기억이 되고요. 기억은 초성으로 이어적기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음은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 되고요. 최종 형태가 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화면이 큰데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되고요. 기억이 더 생김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 나 정신 차려, 지금. 자, 나무에 기억이라는 게 없다가 생겼죠. 이거를 기억 덧생김 체언, 기억 고경 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기억이 없던 기억이 생겨버리고요.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쵸? 오가 떨어져 나갔죠? 오. 그래서 이렇게 오가 떨어져 나가고 없던 기억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는 거를 기억 고경 체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히읗 종성 체언. 히읗 종성 체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중세국어에서 히읗이 받침, 말음으로 가지는 몇 개의 체언 중에서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행격 조사, 시옷 앞에서 히읗이 사라지는 경우예요. 일단 적어볼까요?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 앞에서 히읗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모음이나 건달백수의 기억 디귿 비율, 고디바, 즉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또 히읗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이긴 한데 특정한 히읗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억 고경과 유사하죠. 그래서 둘 다 뚜렷하지 않은데 왜 중요하다고 내가 빼놓냐면은 히읗 종성 태연도 현대국어에 영향을 미쳐요. 히읗 종성 태연은. 그래서 기억 고경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 라는 부분에서 쓰이는 거고요. 히읗 종성 태연은 현대국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히읗 가락이라거나 수 히읗 것, 수컷 그런 것들에서 히읗 종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 돌히읗, 돌히, 돌夸, 돌토 이렇게 된다거나 나라 히읗, 나라夸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히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예시를 줍니다. 외夸, 산도, 산 외죠? 외夸이렇게 써요.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기억 고경과 히읗 종성이고요.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예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나지를 외울 필요 없다는 거지 기억 고경과 히읗 종성을 무시해라가 아닙니다. 기억 고경과 히읗 종성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외울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뭐 책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란 예시에서 탈락 기억이 들어와 요 정도의 형태 변화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래 넘어갈게요. 어휘. 자, 어휘 모음 탈락으로 형태를 바꾸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현대국어에서 불규칙 용언으로 나타나요. 네, 불규칙 용언. 아니, 쌤이 원래는 새벽 3시, 4시 자는데 요즘 여러 이슈, 몸무게 이슈 등등으로 운동을 이제 새로 끊어서 아침 일찍 운동을 가거든요. 9시. 엄청 일찍이죠? 수업 시간에도 9시 못하는데 9시, 10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졸려요. 자, 일단 아래 아가 있죠. 아래 아가 있고 의가 있는데 죄송해요. 반치음이 형태를 바꿉니다. 아래 아는 의가 탈락하고요. 반치음이 앞 음절의 받침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지가 여우입니다. 아즈, 여우, 여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예시예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다 했죠. 이 부분인데요. 즉, 아자, 였던 반치음이요. 이게 탈락해버리거나 혹은 시옷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래, 라르 같은 것도 리을 이응 활용이거나 리을 활용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리을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 개 다 묶어서 설측 음화라고 해요. 똑같이. 요 두 개를 묶어서. 그래서 리을 이응 활용형은 우리 훈민정음에서 배워요. 나란 맞삼이 둥기게 달아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현대국어는 달라라고 해서 다르 아인데 달라가 되거나 달아가 되거나 눈으로 또 보여드려야겠죠. 다르 플러스 아인데요. 다르아라고 적지 않고요. 훈민정음에서는 달아라고 했고 현대로는 이게
달라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설치금이라고, 리을 설치금이라고도 하거든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미음은 설치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금화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금화라는 용어를. 단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라르가 리을 이응형으로 바뀌거나 라르가 리을 리을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래 모음이 탈락해버리고 이응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루 보시면요. 노루 아래아가 탈락해버리고 놀 예디응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제가 예디응을 썼는데요. 중세국어의 달아 부분은 요 이응이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제가 까먹어서 졸려서 까먹었는데 되게 어쨌든 멋있는 뭔가 이름이 있거든요. 얘도. 잠시만요. 혼민정 세트 가볼까요? 혼민정음 문서 가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종성 어쩌건데 여기 그쵸. 달아이고요. 이때 이응은 후두 유성 마찰음이에요. 기억이 났어요.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해서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국어는 르 불규칙이라는 게 있죠. 흐르어인데 흐르어라고 안 하고 흘러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달라, 다르다, 달아 이런 것들. 그래서 흐르의 으가 탈락해버리고요. 그리고 리을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러냐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왜 이런지는 몰라요, 우리도. 그냥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발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네,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 없는 선생님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을 활용형이 있는데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가봤습니다. 이응은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해요. 기억할 필요 없다고요. 임용고시 할 때나 기억한다고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나 기억한다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으가 사라지고 이응이 들어와요. 이거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기 때문에 연음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르아 똑같은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르아인 경우에 다르하고 리을이 생기고 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라고 적히는 겁니다. 으가 사라졌고요. 리을이 들어왔고요. 네.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봤고요. 노루, 가루, 나루, 시루 같은 예시가 있다고 해요. 임용고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괄호에 쓰여 있는 거는 실제로 저렇게 쓰였는지를 용례로 확인 못한 거예요. 문서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니까. 나머지들은 실제 문서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노루가 처소부사격일 때랑 대조일 때를 확인을 못했잖아요. 어떤 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한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런데 대체로 이렇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을 이응형이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라르가 리을로 바뀌는 경우도 설치금화 이 경우도 몰라 혹은 하루, 용마루 같은 마루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역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 이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시는 외우지 마시고요. 현상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고경.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나무, 구무, 풀무 같은 건데 표가 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을 거예요. 나무, 구멍, 풀무가 많이 바람 넣는 풀무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빈칸은 기억 고경체현 쓰시면 되겠죠.
기억, 고용. 네. 기억, 고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의 끝 음절인 모음인 오, 우, 으가 탈락하고요. 기억이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연우 같은 게 좀 특이한 것 같으니까 같이 볼게요. 연우는 가리키면 안 되지. 이렇게 봐야 되죠. 연우는 으가 탈락하고요. 기억이 들어옵니다. 연기, 연글, 연우와 진짜 아까는 와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와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주격조사 이, 목주격조사 을 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조사 은는 도만 까머져 붙어 요나 은이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음이니까 자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자음이나 모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서술격조사 기억나시죠? 서술격조사 이라 알아 학생이다 라는 이거 주격조사는 똑같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는 똑같이 변하는 모습 보입니다. 네, 적용 코코 달아와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단어 해보시죠. 오르다, 빠르다, 모르다, 흐르다 일 겁니다. 슈비읍 싸르다 아니라 빠르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답 골라서 가져오시면 채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진짜 어휘예요. 이 어휘는 교과서에 간단하게 실려 있고요. 중세 고대 국어에서는 고유어가 많이 쓰였다 했나요? 한자어가 많이 쓰였다 했나요? 네,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자어 아니에요. 자,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어요. 아마 공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아무래도 한자를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신문도 한자로 되어 있고 더 옛날에는 한자만 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자랑 한자어는 달라요, 여러분. 한자랑 중국어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자를 썼다는 게 중국어를 썼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무역도 덜 했을 테니까. 그래서 빈카에는 고유어를 사용했다. 가장 큰 특징이요. 고유어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물들지 않은 우리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중국에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한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자랑 고유어랑 경쟁을 했고요. 당연히 중국이 더 잘 살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같은 게 약간 깔려 있었을 거고 중국에 발전된 물건들이 들어오고 또 애초에 이 물건 자체가 중국 거야. 그럼 중국어를 쓰는 게 좋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한자어가 점점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지금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뇌 같은 경우 그쵸. 산이라는 뇌의 산이잖아요. 뇌가 뜻이고 산이 의미인데 산이라는 한자어만 남고 뇌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말이 점차 없어진다는 것들은. 자, 그래서 계속 가면은 가람, 그지 않고 가르다, 가르는 것, 강이라고 쓰고 슈룹, 최근에 드라마 제목에 슈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란 슈룹인가? 노란 우산? 거기서 후원해줬던? 뭐 그런 식의 슈룹, 우산입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괴다, 사랑하다, 이런 것들. 자, 일단 넘어갈게요. 한자와 고유어, 한자가 유의관계를 맺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에 빈궁하다, 갓나하다. 지들끼리 유의관계를 이루죠. 하지만 어휘에서 했듯이 유의관계 있는 게 꼭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빈궁하다는 자리에 반드시 갓나하다가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또 한자어가 다양한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뜻, 가운데라고만 했던 것이 물건의 가운데인지, 시간의 가운데인지, 즉 추상적인 거의 가운데인지, 구체적인 것의 가운데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어가 귀화하여 고유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붓이나 먹 같은 건 애초에 그 나라 것이고요. 통, 신발화, 노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읽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 한자어 외에 몽골어나 여진어가 있습니다. 몽골 여진과도 우리가 교류를 했기 때문이에요. 몽골 여진과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고요. 자, 보라매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데 보라가 바로 몽골어라고 해요. 그래서 보라매. 매가 몽골어 겁니다. 보라가 아니라. 네. 두만. 이 투만 때문에 우리가 동북공정에서 두만강이냐 투먼강이냐라는 걸 싸우죠. 두만강이면 되게 아래쪽이고요. 투먼강이 이렇게 있어요. 두만강보다 더 북쪽으로. 그럼 사실 동북공정 같은 걸로 우리가 약간 대결을 할 때 우리 땅이 어디까지였냐 고려시대에 조선 이때에 투먼까지다라고 더 넓은 지역까지를 우리가 사실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두만강까지다 하면 지금의 경계선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중국이 땅을 돌려주거나 땅을 우리가 빼앗아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몽골어 차양 중에선 15세기 나타나는 것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아마 원 교섭관장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두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세 국어였습니다. 자, 끄지 마시고요. 한 번 짝 정리합시다. 자, 중세 국어, 고대 국어는 10세기까지예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고려 이전까지로 우리 말은 있었으나 기록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나 뜻을 가져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자를 거의 그대로 쓰다가 중국인처럼 한자 말을 우리말의 순서에 바꾸게 되다가 밥을 먹는다를 밥, 먹 이렇게 쓰게 되다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먹다 밥이었던 것을 밥을 밥, 먹으로 썼고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까지 붙여서 밥을 먹다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대국어. 그 고대국어의 표기 방식이 이두, 구결, 향찰, 그리고 서기체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향찰이었어요. 음과 뜻을 빌려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따라서 다르게 뜻을 가져오더라. 그 구체적인 예시 성나공주님은 이런 예시 넣어놨고요.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9월에 나왔던 거는 이듬해 수능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9월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라고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중세 갈게요. 중세는요,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1592까지인데요. 고려 건국을 할 때 고려의 수도는 경주 아니에요. 개성인 거죠. 개성에서 16세기 평양으로 수도가 옮기면서 언어의 중심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 이쪽으로 수도가 이제 언어의 중심지가 옮겨오게 되고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있다고 했죠. 초성, 중성, 동성의 제자 원리. 초성은 기본자는 상형, 중성의 기본자도 상형, 종성은 종성, 부용, 초성이란 원리로 만들게 됩니다. 즉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종성은 초성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게 종성의 제자 원리였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중세국어는 표음주의잖아요. 그래서 발음은 8개밖에 못하는데 걔네들 라면 박사야밖에 못하는데 표기로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의미가 없다 내지는 굳이 약간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는 대로 종성에 8가지만 적게 됩니다. 현대국어는 표기는 다양하게 하죠. 표기는 다양하게 하지만 발음은 7개밖에 안 되는 처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던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분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지. 표기랑 발음이랑 일치할 수 없다는 걸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야. 왜? 아니 발음이 그러니까 받침에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단지 후대로 오면서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8개로만 표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의 분별을 못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현대 국어에 와서는 받침, 표기는 다 다르게 하고 발음은 어쩔 수 없지. 발음은 그냥 편하게 7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는 걔네들 라면 박사야 라고 발음을 하고 현대 국어는 가느다란 물방울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표음주의고요.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는 최대한 그 나라 말을 살려서 적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스갯소리 내지는 진짜 반반으로 훈민정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못 쓸 단어는 없다. 우리가 표기를 못할 언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발음을 표기를 못할 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훈민정음은 정말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리을과 디귿 사이의 그 애매한 발음까지도 여린 히읗, 이형보레를 해가면서까지 발음을 했죠. 띄어쓰긴 하지 않았다. 자, 음운으로 넘어가면은 분절과 비분절이 있고요. 분절 당연히 중요하죠. 자음과 모음이며 자음, 상형, 가획, 상형, 상형과 가획의 원리, 그리고 가획의 원리까지 해서 기본자 만든 다음에 여기 어떻게 쓰냐, 옆으로 나란히 병서냐, 위아래를 쓴 연서냐에 따라서 단어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도 기본자 아래와 의는 상형, 그리고 상형한 다음에 합성, 초성 기본자끼리 합성을 하고요. 합성을 2번 합성한 기본자 가획하는데 기본자고 초획 그리고 2번째 한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걸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성입니다. 합용. 합성한 애들끼리 상향이랑 합성한 애들끼리 합쳐가지고 합용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 왜랑 위가 왜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되냐라고 하면은 요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대국어에서 금방 단모음으로 변한 에와 달리 왜 위는 현대국어에 와서야 단모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불편하게 왜, 위로 하는 걸 더 편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거는 어려워한다는 얘기. 자, 후설모음은 없었고요. 현대국어 단모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에서 에 같은 경우는 근데 현대 단모음이 되었고 왜 위는 현대에 와서야 단모음이 된다. 더 중요한 건 요걸 것 같아. 내신에서는 성조가 더 많이 나오고요. 성조는 높낮이 를 말하고 싶은 높낮이로 뜻을 구별해줬다. 왜요? 이것도 무슨 뭐니까? 비분절 음운이니까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니까 뜻을 구별해줬다. 그 글자 왼쪽에 점을 직접 없는 거, 2개인 거, 하나인 거 찍어서 구분을 했다. 그려졌고요. 조사 갈게요. 문법, 주격조사 중요하고요. 목적격 중요하고요. 관형격 중요하고 보사격 중요한데요. 서술격은 똑같기 때문에 안 적었고요. 주격은 기본 형태고요.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거에 자주 나와서 알고 계셔야 돼요. 써가지고 오세요. 목적격, 현대국어랑 굉장히 비슷한데 랄이 있죠. 양성, 음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관형격, 의 그대로 있죠. 에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시옷. 높임이거나 혹은 무정명사일 때, 즉 나무 따위일 때, 즉 오랑캐 따위일 때는 시옷을 썼다. 부사격 조사에 얘가 기본이라고 했네요. 제일 자주 나오는 기본 오브 기본, 서술 부사격인지 비교 부사격인지로 자주 나오는데요. 얘네들 말고도 똑같이 관형격에는 똑같이 생긴 애도 있고요. 주격 조사는 똑같이 생긴 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뭘로 비교해라? 현대어로 비교해라 라고 했습니다. 본격조사 달하, 임금하와 같은 게 있고 이시어에 해당되며 높임입니다. 달아, 임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임금님이시여 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걸로 주체는 시나 샤, 객체는 삽잡잡, 근데 현대국은 없으니까 기억해둬야 되고요.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이때 각각이 누구를 높이는지를 예문해주고 물어보게 돼요. 자, 보잡고자의 답이 누굴 높이니? 스승님 높이니? 나를 높이니?를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요. 설명 의문은 무조건 OX 쳐놓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O는 무조건 O형. 요것만 외우면 되고요. 밥 먹었노? 하면 설명입니다. 잘못 말이야. 뭐 먹었노? 하면 설명이고요. 밥 먹나? 하면 판정입니다. 그래서 O는 설명. O는 설명.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요. 어미 의문사의 여부에 상관없이 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미의 형태도 니은 다형으로 나오고 이때는 너를 그나 그녀로 바꿔 3인칭으로 바꿔서 니은다가 뭘로 변해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으면은 아형, 어찌라는 게 있으면은 오형으로 바뀌었겠죠. 2인칭에는 you, 당신이 해당됩니다. 자, 현재 시제 선어 말함이와 똑같죠?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현재와 똑같죠? 미래 시제 선어 말함이 현재랑 똑같기 때문에 쌈박하게 넘어가고요.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시험에 왕왕 나오지만 무조건 보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삽잡잡, 기체 높임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아니라요. 1인칭에 5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지 라고 해버리시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모르면 또 읽으시면 됩니다. 명사형 전성함이 명파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암, 옹, 시험에 낼 겁니다. 주관태. 명사형 전성함이 어미, 서술성이 있는 애는요. 옴이나 um을 쓰고요. 서술성이 없이 얘는 딱 봐도 명사야.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명사야. 라고 하면은 암이나 um을 쓰면 됩니다. 명사로 파생시키는 거겠죠, 여기는? 네, 위에는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면 여기는 명사로 파생시키는 네,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원래는 그게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풀네임은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현대국어는 음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적용 콕콕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지금 어휘 하고 있습니다. 어휘 기억 복용과 히읗 좀 성취해냈고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훈민정음에서 윤비어천가에서 기본 문서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규칙 용어는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같은 게 있어요. 라르 불규칙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중세국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서 불규칙이니까 단어겠죠? 단어의 용언편에 가셔서 중세국어에 뭐였더라 라는 걸 추가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너무 좋다는 거는 넘어가서요. 기억 고경 또 넣어놨습니다. 기억 고경이 예시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기억 고경은 와로 끝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러하지 않는다. 네, 콕콕 풀어보시고요. 어휘 가면은 옛날에 어휘 고유어를 훨씬 많이 썼어요. 지금과는 달리 왜 버들 가리 꺾어 가람이 넓으니 추룩을 쓰니 이렇게 썼는데 현대국어로는 산이 산 버드나무 강물이 흐르고 오산을 써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유의관계를 이루기도 하고요. 중국어가 고유어처럼 쓰이기도 해요.
포르투갈 언어의 빵이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는 거랑 비슷하겠죠? 한자 외에도 몽골 언어 여진어가 들어옵니다. 몽골에서 많이 쓰던 단어인 이런 것들. 뭐요? 매 같은 것들이 몽골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는 경우 두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함경북도 지명으로 남아있을까? 더 북쪽이냐 아니면 두만강까지냐 이런 것 이슈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중세국어였고요.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쉬었다가 근대국어 할게요. 근대국어는 내일 정도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어는 구한말까지고요. 중세와의 차이점에 주목하시면 돼요. 중세는 현대와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시험을 내고요. 근대국어는 중세와 다른 점, 현대와 다른 점을 복합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게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군. 그러니까 중세 지문을 메인으로 내면서 근대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쭉 현대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세 얘기하고 근대는 어떻게 바뀌었다 두 줄 넣어놓고 문제 만들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면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엄매의 장점. 모르면은 지문 읽고 오래 걸리고 부정확한 게 엄매의 단점. 그러니까 알아두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야 국어였고요. 국어사 중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